한동훈의 시간입니다. 네, 한동훈의 시간, 이제 바야흐로 한동훈의 시간이 왔다라는 거겠죠. 보겠습니다. 룰은 8대2 가닥. 여 전대 변수는 한동훈이냐 아니냐. 네, 한동훈이냐 아니냐. 한 달이 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은 계속 한동훈이냐 아니냐만 한 달이 넘도록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앞볼 좀 봐야겠죠. 한동훈 전 위원장 뭐 이냐 아니냐가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전대 룰이다. 전당대회 룰이다. 근데 전당대회 룰이 가닥을 잡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당심 8대 민심 2로 어제 최고위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8대 2로 민심을 20% 넣는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이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뭐 한동훈 위원장이야 뭐 민심이 20%가 들어가든 30%가 들어가든 아니든 안 들어가든 나오는 건 상수다라고 뭐 이미 다들 뭐 그렇게 인식을 하고는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약간 변수는 좀 영향을 미친 요인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던 게 사실 이 부분이 여기 확정이 됐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룰도 확정이 됐다고 하면 그야말로 정말 다시 한동훈의 시간이다. 늦어도 다음 주엔 등판한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다 갔어요. 그런데 늦어도 다음 주엔 등판한다. 곧 등판할 예정이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무슨 만평이 나왔느냐? 완평 같이 볼까요? 네. 성재준 의원님, 이 만평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쓰러져 있는 국민의힘을 네. 눈을 조금 조정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니까 좀 힘내라, 뭐 다시 좀 일으켜 세우겠다,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전당대회가 일단 7월 23일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준비하겠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물리적으로 4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음 주쯤에는 입장을 밝힐 거라고 일단 보이고요. 그다음에 룰 자체가 지금 8대2 정도로 거의 뭐 가닥을 잡혔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대단히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심이 어떻게 보면은 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8대2로 20% 정도를 넣겠다라는 것인데 최소한 그래도 30%는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저는 좀 그 지점도 지적하고 싶어요. 2005년도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사람의 대선 경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에서 전대룰을 바꿨습니다. 그때 바꿨던 게 민심을 50%랑 당원 50%를 넣었어요. 네. 그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일반 지지를 못 받아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졌거든요. 그런데 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는 그 정도의 결단이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심을 이렇게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또다시 다가오는 선거를 치를지 걱정이 되고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판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단 한 번도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게 없어요. 없죠.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어떤 그 이끌림에 의해 가지고 국민들의 이끌림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은 정말 처절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애당초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왜 위원장이 됐던 겁니까? 자기가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때도 지금 저 만평에 똑같이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저 만평을 지금 오른쪽 눈을 지금 고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왼쪽 눈 고쳤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당협위원장까지 됐었던 것인데 네. 총선 패배하고 난 뒤에도 왜 도대체 국민들과 당원들이 지금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얘기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은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벌써 나오는 얘기가 그거야.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사상 검증이 된 게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지금 국민의힘에서 선대위원장까지 이끌고 그리고 총선을 이끌었던 사람에 대해서 사상이 검증이 된 게 없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만평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 당대표 할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한테? 쓰러져서 지금 약간 너덜너덜해 보이는 국민의힘이 지금 납작해졌어요. 네, 눈 좀 떠봐. 나 당대표 할 거라니까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겨우겨우 눈만 한쪽 겨우 뜨고 있는데 네, 제목이 일어나봐 좀. 네. 이걸 보면 윤영걸 대표님. 예. 한동훈 위원장이 나 당대표 할래. 일어나봐 좀. 어떻게 오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뭐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지금 걱정인 국민의힘이 겁니까? 지금 총선 끝난 지가 2달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뭐 한 일이 없어요. 저는 조선 태종 이방원
그 시조가 생각나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만수산 드렁치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웰빙 정당에서 벗어나지를 좀 못하고 있잖아요. 좀 과단성 있는 금방 성재준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반영하려면은 최소한 과거에 했던처럼 50%는 안 되더라도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뽑을 때 전에는 그 30%였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20%이 신용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나 친목단체처럼 저렇게 됐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잠들어 있는 국민의힘을 깨울 수 있느냐? 저는 한동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출마 선언을 네. 그냥 한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천편일률적인 얘기하지 말고 불과 2달 전에 네.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했잖아요. 네. 내가 왜 나와야 하는지. 그걸 분명하게 명분과 설득을 국민들한테 할 자신 없으면은 저 나오지 말아야죠. 또 하나 윤 대통령과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야죠. 아. 윤 대통령하고 너무 이인 삼각이 되면은 아바타 소리가 들어대고 또 너무 멀어지면은 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거리가 멀어져서 어떻게 여당 대표를 하겠어요. 거대 야당에 치고 대통령한테 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분명한 설명이나 논지가 없으면은 네. 저는 아예 출마 안 하는 게 지금이라도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나올 때 출마한다고 얘기를 할 때 그때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두드러지게 밝혀야 된다. 나는 친윤인지 비윤인지 각종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그래서 왜 당대표가 돼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비윤 주자로 나오는 거냐 친윤 주자로 나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대체 한 전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게 뭐냐면 보통 후보들이 그 반윤 후보냐 아니면은 친윤 후보냐 이런 거로 대통령 여당 시절에 이제 그 경선을 치르게 돼 있는데 전당대회를 그럼 당장 이제 TV 토론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너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 답할까요? 그럼 이제 실험 소리겠지 뭐 저는 국민 편입니다 이런 얘기 하겠죠. 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네. 아마도 비윤입니까 친윤입니까 물으면 저는 국민 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거 실없는 소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창현 교수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국민 편이라고 얘기할까요? 물으면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편입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그럼 안 진짜 된다. 하나만한 얘기고 공허한 얘기예요.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하긴 했어요. 지구당 부활해야 된다. 헌법 84조에 나와 있는 대통령 탄핵 소추 뭐 되지 않는다. 이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했고 네. 그거 이외엔 별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전에 해외 직구 문제 약간 좀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계속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위원장에 대한 이 당권 도전 여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2달 내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시지는 대단히 약했어요 생각보다. 그럼 적어도 자신이 이 지위에서 진 선거면은 거기다 메시지를 냈어야죠. 아예 얘기를 하지 말든가. 지구당 부활 얘기하고 지구당 부활은 모름지기 아무래도 원내위원장 의식한 것 같고 당권 도전하려면 원내위원장의 표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 같고 헌법 84조 같은 경우는 진영 대 진영의 논리에서 볼 때 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밖에 어떻게 이 보수층이 가야 된다라든지 왜 졌는지 이런 얘기 좀 해야죠. 그런 다음에 서서히 이제 당권에 이제 불을 붙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떠밀려 간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어서 그럼 어떻게 얘기할 건가 나올 때. 네. 그 친윤이냐 비윤이냐 거기서 뭐 대답을 안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분명하게 자기의 그 길을 로드맵을 얘기해야 돼요. 오늘 출마 선언할 때 어떤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만 네. 상당한 기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구당 부활, 뭐 헌법 84조 이런 얘기 외에는 별 메시지가 없는 걸로 봐서 물론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에 인물이 별로 없어요. 뭐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런 분들 계속 얘기 나오는 거고 지금 대단히 진부하다고요. 그분들 자체가 진부하다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듣기에 또 나경원이냐 또 안철수야 또 유승민이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좀 나름대로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네. 한동훈 위원장도 제가 볼 때 지금까지 행태를 볼 때 너무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고요. 뭔가 다른 뭔가 보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까 보니까 김재섭 의원 도봉갑에서 당선된 그 김재섭 의원 당권 얘기가 나오는데 잠시 뒤에 할 건데 벌써 끊으시면 그랬군요.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저 어쨌든 국민의힘이 뭔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걸 보여줘야 돼요. 한동훈 위원장도 네. 같은 메시지만 내고
지난 선거 때도 이조 심판론이 뭐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이재명 비판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나아갈 길을 얘기해야 돼요. 왜 우리가 졌는가, 대통령 무엇이 문제인가를 얘기해야죠. 그게 비윤 반윤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유권자 국민들이 그 대통령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지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적이 너무 없다.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명확하게 자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보수가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등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의 이 후보들 이른바 전대 주자라고 얘기되는 후보들이 진보한 감이 있는데 그냥 원오브 댐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뭐 당장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무조건 등판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간표가 그렇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등장을 할 것이냐가 관심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등판하고 출마하는 거는 뭐 거의 확정적이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룰이 정해졌다는 거죠. 8대 2입니다. 20%만큼 민심이 들어간다. 그럼 민심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관련해서 며칠 전에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대 46.1, 찬성 47.7입니다. 네. 사실 오차 범위 내에요. 찬반이 팽팽했다라는 겁니다. 찬반이 팽팽했다. 근데 보통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동안에 쭉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지지가 높았었죠. 보수층만 따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보수층만 따로 떼서 보니까 나오지 마세요 35.2, 나오세요 62.6이었다는 겁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그래 뭐 그럴 법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해요. 네.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이게 8대 2로 20%의 민심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보수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팽팽했었던 이 전체 지지율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임세현 대변인님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의는 사실 뭐 굉장히 파도치는 거라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야당 입장에서도 네.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대표되는 게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동훈이든 아니든 우리는 네. 상관없다. 예, 지금 사실 누가 돼도 야당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지금 그 정부가 설립되고 이제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고 나서 네. 그 당시에 사실 대통령 선거를 이기고 지방선거까지 이겼던 선출된 이준석 당 대표를 사실 좀 무리하게 좀 내쫓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이 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운 게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좀 뜻이 맞는 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든 분이 이제 김기현 대표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김기현 대표도 대통령 눈에 어긋나니까 또 다시 이제 낙마하고 새로운 비대가 계속 생겼습니다. 근데 다시 등장한 게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다.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인물이다라서 기대를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사실 능력치를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뭐 명수라면, 그러니까 장수라면 본인의 실패에 책임지고 자숙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겠지만 지금 또 다시 뭐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 또 다시 뭐 리바이벌이라고 저희는 봐요. 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윤석열 정권과 각을 대차게 딱 세우고 비판할 거 비판하고 민의는 이렇다라고 쓴소리 하지 않고서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돼도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한동훈이냐 아니냐 아무리 900번 얘기를 해도 민주당 입장에선 그러거나 말거나다. 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지금 얘기를 보면은 한동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윤이냐, 그러니까 반윤이냐 아니냐가 민주당한테 중요할 뿐이다. 그게 변수다라는 건데, 근데 그러면 여기서 성재준 의원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반윤 기치를 내걸고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이 앞으로 보여줄 모습이 네. 반윤일 것이냐 아니면 친윤일 것이냐 이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중윤으로 갈 것 같아요. 딱 중간으로 중윤? 갈 겁니다. 애매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당대표로서 당연히 뭐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견제할 부분이 있으면 견제를 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당의 지금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적인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의 어떤 친분, 네. 이란 차원에서의 친윤과 반윤이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는 충분히 협력할 거 협력하고 반대할 거 반대하고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그 패널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석에서 만나면 다 재밌게 얘기하고 여기 공적인 자리 할 때는 서로 마음에 안
만드는 얘기나 비판할 거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앞으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 아까 전에 저 나온 거를 봤을 때 제가 좀 짚고 싶었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네. 보수층에서 물어봤었을 때 반대가 지금 한 35% 정도가 되고 찬성이 한 62% 됩니다.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쿠키 뉴스에서 한 건데 ARS 지금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ARS가 아니라 전화 면접 형태로 했었을 때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한 20%대 초반 정도가 나왔었는데 ARS로 했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30% 초반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이제 반대란 찬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에 반대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면에서 봤었을 때 보수 지지층도 어떻게 보면은 네. 윤석열과 한동훈 두 사람이 조금 나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가서는 곤란하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앞으로의 어떤 포지션은 중윤으로 갈 것이고 보수 지지층 또한 마찬가지로 한동훈과 윤석열 두 사람을 사적인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공적인 공생 관계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 제가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딴 거보다도 최상병 특검, 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태도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예, 한동훈 위원장. 친윤이냐 비윤이냐 중윤이냐 이런 것보다도 이런 논의보다도 네. 구체적인 의제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의 문제예요. 지금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최상병 특검이에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것이고 다시 발의했고요. 야당이. 네. 그러니까 상당수 국민들이 여전히 최상병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야당이 과도하게 법만능주의로 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만 김건희 여사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여전히 대통령실의 입장과 같이 한다면 그건 친이다 비윤이다 중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어떤 입지를 취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제가.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저희 아침에 매일경제를 보고 있다면 지금 중요한 포인트, 네, 쪽집게 과외가 있었습니다. 요게 중요하다. 요거 나올 때 요거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자, 아마 메모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온 게 상수인데 이런 과정에서 상수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웬만하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안 나오는 게 난 나을 것 같은데란 얘기도 공개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직접 들어볼까요? 당대표에 나서겠다는 어떤 반증인가요? 보시기에? 저는 기정사실인가요? 저는 뭐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예. 보고요. 뭐 당연히 이제 그 선거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상황인가요? 지금 나서기만 한다면? 저는 뭐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 사실 정치력이나 정치적인 자질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예. 뭐 우리가 역대 원외 당대표를 모셔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싸움의 전장이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외 당대표의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오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지난 총선 때 뭐 어떻게 됐든 지휘봉을 잡은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책임이 있죠. 예.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김재원 전 수석, 그리고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네, 총선 패배 책임지고 사퇴한 분도 그 자리에 다시 나오겠다고 한다. 그러면 뭐하러 사퇴했냐. 당대표 만든 게 책임지는 자세라는 논리는 민주당식 궤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표 맞는 게 책임지는 자세라는 논리는 민주당식 궤변이다라고 했는데 이 논리를 누가 얘기를 했느냐? 조금 전에 장동혁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당이 어려울 때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지금까지 비대위원장 오신 분들은 다 원외 인사였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다음, 네. 한동훈 위원장, 우리 당이 어려울 때 왔는데 그때도 원외 인사였었다. 그리고 그땐 괜찮고 지금은 원외라 안 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 원외라서 안 된다는 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아까 나온 윤상현 의원의 얘기에 대한 반박 겸 한편으로는 나경원 의원의 원외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어요. 윤영월 대표님. 네. 사실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지적은 이재명 대표도 지금 원내고 다 싸움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원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원외 안 되지 않아요? 라는 지적이 아닐까 싶어요. 그 대목이 아플 수가 있죠. 네. 나경원 의원이 아무래도 당대표 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칭찬하는 척하면서 머리 쓰다듬는 척하면서 뒤통수를 한 대씩 수시로 갈기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나경원 의원이 과거에 원내대표할 때 황교안 대표가 그랬죠. 원외였잖아요. 특별히 하는 거 없이 갑자기 단식하다가 또 병원 가시고 갑자기 머리 깎고 또 광화문 가서 또 무슨 목사랑 집회하고 뭐 우왕좌왕하다가 그때도 선거 망쳤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를 모르니까 네. 정치는 원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원내가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식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좀 아픈 부분을 좀 지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나경원 의원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면은 친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 나를 만약에 옹립을 해주면 내가 대항마가 될 수 있어.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런 약점이 있어. 정치도 잘 모르고 총선도 적고 원외고 그러니까 나를 밀어주면 내가 대항마가 돼서 당대표 잘 이끌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게 경쟁자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견제구를 던지는 측면에서 얘기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그게 이런 이 원외 아니냐라는 지적이 뼈아픈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장동혁 의원이 대표적인 친한계죠. 친한계인 장동혁 의원이 조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조목조목 왜 원외면 안 되는 거냐. 네. 조목조목. 비대위원장 때도 원외였었고 지금도 원외고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 게 뭐고 지금까지 비대위원장 다 원외였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를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아픈 포인트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역시도 다음 주에 이르면 다음 주에 등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의혹을 아니다 원외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피력을 할 수 있을지 키는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동아일보 오면 볼까요? 러닝메이트를 물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동훈 러닝메이트 물색. 근데 요 앞에 요게 나와 있어요. 30대 김재섭 당권 도전 고심. 지금 저희가 아까 다 뭔가 진부한 인물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약간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30대 김재섭 당권 도전 고심하고 있습니다라고 어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당의 개혁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되고 그 가운데서 뭐 제 역할 같은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당대회일 수도 있고요. 뭐 주자로 나가는 방법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전당대회 날짜가 가까워지는데 계속 고민만 하는 것이냐. 고민해봤는데 안 나가요가 아니라 고민하고 있어요. 이건 자칫 상당히 51대 49 정도로는 좀 기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죠. 그리고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앞서서 일전에 김재섭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들어보실까요? 시원하게 질문 드릴게요. 당권 도전 의사 있습니까? 고민 중이지만 저는 조금 더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물론 당연히 많은 요구들이 있고 그러면 예. 가야 되겠지만 아직 제가 그럴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당원들과 국민들의 이 요구가 있어야 저도 나가는 건데 네네. 아직 그런 게 좀 크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셔가지고 네. 열심히 일단 의정생활을 할 생각입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배울 게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저희 MBN 유튜브 지하세계에 나왔었을 때는 요구가 있어야 나가는데 요구가 없어서 의정생활을 좀 힘쓸 생각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입장이 좀 성재준 의원님 바뀐 거 아닌가? 김재섭 의원 나올까요? 제가 김재섭 의원이랑 좀 친분이 있어서 네. 평상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스타일을 잘 아는데
이렇게 뭐랄까 애둘러서 얘기하는 스타일이 잘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본심을 좀 웬만하면 다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나왔던 저 발언들은 그때 아마 본심이었을 것 같고 네. 우리 이번에 기자들한테 얘기했었던 그 얘기도 제가 봤을 땐 본심일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도대체 변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가 이거 뭐 개인적인 그냥 사견이고 예견입니다만 예상입니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그 지금 출마 자체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거랑 지금 김재섭 의원도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닐까? 아까 전에 나왔던 것 중에서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주자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얘기를 굳이 왜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런닝메이트를 물색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하는데 네. 그 런닝메이트 중에 한 사람이 김재섭 의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전향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윤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의원과는 좀 다른 궤거든요. 정말로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애정하는 마음에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낸다고 저는 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김용태 의원도 마찬가지로 30대인데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의 런닝메이트로서 국민의힘을 어떤 혁신시키고 개혁시키는 나가는 방향에 어떤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저 얘기에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덧붙입니다. 본인이 직접 출마하기보다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뭐 러닝메이트든 아니면 혹은 뭐 뒤에서 서포트를 하든지 어쨌거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돕는 방식으로 가야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하셨어요. 사실 저도 그러면 러닝메이트로 같이 가는 건가? 라는 생각에 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 연락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김재섭 의원한테 제가 물어본 건 뭘 물어봤느냐. 고민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고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러닝메이트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를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거기에 대해선 전당대회에 대한 제 입장이 결정이 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아닙니다는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답변이 아닌가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 전당대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상당히 좀 다이나믹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봅니다.